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합심해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휴가철 예상되는 사기 수법을 신속 대응 체계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모토는 이제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라는 게 모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죠. 금융당국은 카드사 사칭 비밀번호 요구, 해외 결제 빙자, 스미싱, 그리고 가족 납치 명목, 금전 요구 등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 요령을 민간 합동 대응 체계를 통해서요. 전 금융권에 전파해서 금융 소비자가 휴가철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협회, 중앙회 사이에 원활한 양방향 이제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담 창구를 지정하는 등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가동해서 전 금융권이 신종 사기에 합심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유행 중인 청첩장, 요즘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죠. 돌잔치 역시나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청첩장이나 돌잔치 가장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금융회사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 사칭하고 택배회사 혹은 정부 정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례에 대해서 꾸준히 소비자 정보 발령 등 신속한 대국민 홍보, 그리고 영업점 전파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신속 대응 체계를 통해 신종 사기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사기 수법의 내용, 사안의 시급성 및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신속 전파, 그리고 금융권 공동 대처, 그리고 종합 대책 수립으로 이제 신종 사기에 대응해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앞장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신속 대응 체계를 활용한 신종 사기 수집 전파 체계도고요. 한번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신종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인데 우선 유형 1 신속 전파가 있고 유형 2 공동 대처가 있고 유형 3 종합 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해당 유형과 사안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여름 휴가철에도 본인 계좌 1급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해서 출금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 유용하죠. 그리고 온라인 영업점 고객센터 통해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 요령인데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우선 첫 번째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피싱입니다. 사기범은요.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해서 본인 인증 등 명목으로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사기범은 탈취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개통한 후 핸드폰 본인 인증을 통한 계좌 이체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한다고 하네요. 카드사 이제 콜센터 ARS를 가장한 피싱 사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응 방안은 휴대폰의 개인 정보, 신분증이라든가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등을요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진첩, 파일 폴더, SNS 전송 내용 등에 보관된 개인 정보는 원격 조정 악성 앱을 통해 사기범에게 탈취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본인 인증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요. 카드, 비밀번호 등 민감한 금융정보 요구에는 특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결제 문자 메시지를 빙자한 피싱인데요. 사기범은 해외결제 승인 문자 메시지로 통화를 유도하고요.
해외 구매 내역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후 핸드폰에 설치된 원격 조정 앱을 통해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탈취한 후 비대면 대출, 계좌 이체 등으로 피해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이제 해외 결제 문자 메시지를 빙자한 피싱 사례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응 방안으로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콜센터 번호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혹은 쇼핑몰 번호인지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상담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URL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가족 납치, 상해 등을 빙자한 금전 요구입니다. 사기범은 자녀 또는 부모를 납치했다며 가족의 안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요.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래는 가족 납치, 상해 등을 빙자한 금전 요구 사례니까요.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대응 방안은 납치 전화를 받은 경우 조용히 가족 본인 혹은 지인에게 연락해서 안전을 확인해야 되고요. 자금을 송금한 경우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즉시 전화해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이제 그간 신속 대응 체계를 통해 수집 전파한 사기 수법 사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튜브로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인데요. 유튜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요. 금융 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이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한다고 합니다. 피싱 사이트에 이제 예적금 가입 시 필요하다며 연락처, 은행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예치금을 가상 계좌에 입금토록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은행 사칭 피싱인데요. 사기범들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서요.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유도하고요. 은행 상담 채널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대출 상담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융회사로 인증된 채널의 경우 채널 우측에 인증 배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 여기 보시면 뭐 주의 메시지 노출 시 사칭 채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도 주도 면밀하게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 회사 혹은 정부 정책을 사칭한 피싱도 있는데요. 택배 회사를 사칭해서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요.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이제 URL을 클릭한 이후 피싱 사이트로 연결 또는 악성 앱 설치로 개인 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서요.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한다고 하고요.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일반 국민에게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을 핑계로 지원을 핑계하는 거죠.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청첩장 또는 돌잔치. 저도 이 해당 문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만약에 문자를 빙자한 피싱이면 삭제 조치하는 게 좋겠죠. 사기범은 결혼식 혹은 돌잔치에 초대한다면서요. 모바일 첨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해당 문자 메시지 기재가 된 URL 주소를 클릭하자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었고요. 사기범은 악성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이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편취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택배, 청첩장을 가장한 SNS 예시니까요. 이런 거 혹시 받으시면 저도 받아본 것 같습니다. 절대 이 해당 URL을 클릭하시면 안 되니까요. 이런 내용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핵심에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요. 휴가철에 이제 모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휴가의 피크가 되죠. 지금 장마로 인해서 휴가를
안 가시거나 아니면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좀 있으면 이제 휴가철 성수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예상되는 사기 수법을 아셔야지 신속 대응 체계를 통해 선제적 대응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 꼭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예시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금융감독원 가면 해당 자료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례들에 만약에 속해 있을 경우 잘 피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